우리가 놀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니엘 스쿨. 사니티, 오늘도 잘 부탁해. 가정통신문 챙겼지? 안녕 다니티, 모두 등교했습니까? 저도 왔습니다. 아직 오고 있는 다니티를 천천히 오시고요. 먼저 도착한 쪽지 통신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숙제, 다음 상황에서 강다니엘의 대답이 무엇일지 맞춰보시오. 문제 1. 헬스장에 도착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강다니엘. 트레이너쌤에게 하는 말은? 그냥 안녕하세요 부터 할 것 같는데요. 네, 운동하러 가는 길이 이제 운동 좋죠. 좋은데 뭐랄까 힘들 때는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다음날 뭔가 너무 전신 위주로 했는데도 이제 내가 그날 밤에, 당일날 밤에 안무 연습이 있다 이러면 사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진짜 힘들긴 하죠. 온몸이 다 뭉치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 2. 녹음실에서 곡 녹음을 하는데 쉽게 풀리지 않을 때 다니엘이 녹음 부스에서 나오면 하는 말은? 정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녹음 부스에서. 네, 그리고 이제 녹음이 가끔 그런 날이 있죠. 오늘 녹음이 너무 안 된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이제 보통 그냥 전 될 때까지 하는 편입니다. 그냥 계속 도끼로 찍어내리면 언젠가는 이게 되니까.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진 스킬들로, 또 저는 녹음하는 데에도 칼퇴근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보통 4시간 이상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거의 녹음이 되게 빨리 끝내는 편이라 열심히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 집에서 혼자 푹 쉬는 날, 영화를 실컷 보던 내가 갑자기 고양이들에게 한 말은? 이거는 이제 다양하겠죠. 근데 보통 이름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오리? 이렇게 오리? 이러면 쳐다보고 대답할 때도 많아가지고 제가 고양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은 그냥 이름 부르기인 것 같아요. 오리? 오리? 이러면서. 자, 그리고 꼼꼼하게 이렇게 숙제를 끝냈습니다. 이제 와야지. 헤이! 우선 파랑새 가정통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스쿨 21번째 가정통신문. 자,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다니엘 스쿨에서 이번엔 아주 엄청난 스케일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약간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강다니엘을 믿고 떠나주세요. 체험활동 안내. 활동 내용. 어느 날 갑자기 공룡들이 살아있는 공원에 떨어진다면? 활동 장소 주라기 공원. 특이사항. 공룡이 나타나서 무서울 경우 강다니엘에게 생존 방법을 문의하세요. 끝. 자, 오늘 가정통신문 한 줄 요약. 어느 날 갑자기 주라기 공원에 떨어진다면? 입니다. 자, 주라기 공원이란 영화도 있지만 영화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상상해 봤던 일이잖아요. 자,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공룡이 나타난다면? 자, 가장 무서운 공룡은 뭘까요? 사실 다 무서울 것 같은데요? 뭔가 다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이 선사시대 이후죠? 맞네, 선사시대 이후네. 그때 당시에는 지구에 산소가 풍부했어가지고 다들 컸단 말이에요. 다들 큼직큼직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가 타고 다니는 스케줄 때 타고 다니는 카니발 같은 크기의 돈벌레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안 무서운 게 있을까요? 자, 그래도 그나마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룡이 있다면 과연 뭘까요? 그거 아닐까? 네, 암모나이트가 그나마 공룡은 아니지만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나마 성격이 유순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내가 말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룡이 뭘까요? 사실 웬만한 건 다 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
이제 벼룩이겠죠, 걔들 입장에서는. 벼룩이겠죠. 벼룩 정도 될 건데, 벼룩이나 아니 좀 사나운 쥐, 좀 사납고 막대기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무기를 들고 있는 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냥 뭐 근데 다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타고 있다면. 자,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뭐 영화나 뭐 다른 매체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공룡이 있었다면 뭘까요? 어, 음, 뭔가 이 남자의 로망 중에 공룡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공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뭐 아팔루사우루스 뭐 이런 게 그나마 매력적이지 않나?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요즘은 공룡을 뭐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어렸을 때 봤을 때 책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나왔던 유추 모습들이 지금은 완전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매 년마다 이게 갱신이 된대요. 이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크기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막 이 그 화석에서 나와가지고 막 공룡들끼리 막 넓적다리뼈를 잘못 전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자, 아무튼 수다로 워밍업 좀 했으니까 바로 주라기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바로 주라기 공원이 펼쳐질 겁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일단. 자,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어디선가 이 공룡의 포효가 들리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귀에만 들립니다. 자, 주라기 공원에 떨어진 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망했다. 겠죠?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가장 먼저 할 행동은 일단 굴 같은 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럴 때는. 왜냐면 굴 같은 게 영역일 때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를 굳이 찾는다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해변 쪽일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라기 공원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건 없어요. 난 주라기 공원으로 가보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당황스럽겠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들었습니다. 자, 상황별로 저라면 어떻게 할지 대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의 대처 방법과 비교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상황 1. 생각보다 평화로운 공원 분위기에 마음이 풀려가지고 숲길을 산책하러 나선 친구들. 이때 저 뒤에서 공룡의 포효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도망가요. 이거 무슨 소리지? 고민하실 분은 남아 계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 도망가겠습니다. 공룡의 울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초식동물인지 육식동물인지. 근데 그게 구별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초식동물이라고 해서 뭐랄까 공격성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얘들이 그냥 고기를 안 먹는 거지. 네. 자, 그럼 상황이 진짜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 결국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적당한 곳에 아지트를 마련하려고 해요. 자, 적당한 곳은 어딜까요? 아까 제가 해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반영구적이지도 않을 거야. 그냥 무조건 거처를 계속 옮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안전하게 지으려면 외부 인테리어는 그냥 주라기잖아. 주라기에 뭐 시멘트나 이런 게 뭐가 있어. 그냥 나무까지 엮어가지고 그냥 풀떼기로 그냥 덮어놔야지. 자연 친환적으로 튀지 않게 그렇게 해놔야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이제 적당히 물과 그냥 식량들 어찌 해서 구한 다음에 너무 향이 안 나는 거 막. 애들 또 코가 예민할 거란 말이야. 자, 아무튼 벌써 다니엘 스쿨 하교할 시간입니다. 공원 밖으로 가요. 자, 들어왔죠?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끝인사합시다. 들어가. 자, 사실 귀여운 공룡도 있긴 하지. 깐따삐야, 둘리 말이야. 타니티, 우리 다음엔 둘리네 얼음별에 놀러 갈까?
우리가 놀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니엘 스쿨. 오늘도 우리 재밌게 놀자. 가정통신문 챙겼지? 다니티 반갑습니다. 강다니엘 출석 완료했고요. 다니티도 출석 체크 다 했나요? 자, 오늘도 재밌게 놀합시다. 자, 쪽지통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숙제, 강다니엘의 음악에 대한 TMI 문제 풀어보기. 자, 1. 리스너 강다니엘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오. 자세히 서술할 필요가 없죠. 전 EDM 제일 좋아합니다. 자, 2. 퍼포머 강다니엘이 가장 신나게 무대를 하는 음악 장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사실 저는 뭐 장르 안 따진 것 같아요. 굳이? 네. 자, 3. 강다니엘이 드라이브 할 때 찾아 듣는 곡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저는 이제 뭐 제가 면허가 없지만 드라이브를 갈 일도 있죠. 친구들이나 지인 만났을 때나 그럴 때 드라이브 간 경우가 있는데 포행포행이라는 아티스트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이제 EDM입니다. 자, 숙제 끝. 이제 친구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정통신문 도착. 읽어볼게요. 다니엘 스쿨 22번째 가정통신문. 다니엘 스쿨 학우 여러분, 매일매일 같은 하루의 반복이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준비한 특별활동이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살짝 무서운 걸로다가 준비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도전해보세요. 당신의 뒤에 강다니엘이 있습니다. 체험활동 이름 해피 데스데이. 체험활동 내용 계속 같은 날 죽었다 살아난다면, 그런데 이제 그날이 생일인 거죠. 똑같이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라며 총총. 자, 오늘의 가정통신문 한 줄 요약은 생일날마다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한다면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허무맹랑하죠. 영화 해피 데스데이를 보신 적이 있다면 공감이 되실 텐데, 해피 데스데이 봤나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 약간 좀 사실 이게 타임랩스 영화라고 하죠. 그런 또 이제 웹소설 장르 쪽에서는 이제 회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웹툰이나 좀 라이트 노벨 쪽에서는 회기물, 이제 전문 명칭은 이제 타임랩스라고 하는데 저는 안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타임랩스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게다가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거. 그렇습니다. 자, 만약 내가 매일 같은 날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깨어난 첫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이건 아마 첫 번째 죽음 이유겠죠. 첫 번째 죽음 이후엔 사실 이제 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날 겪는 모든 상황이 다 똑같고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반응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똑같이 한다면 사실 데자뷰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이제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건 두 번째 죽음 이후부터 확인할 것 같네요. 좀 뭐부터 확인하고 싶을까요? 이게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죽나를 판단을 해야겠죠. 누구한테 죽나. 복면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에 죽나, 어느 장소에서. 죽다 살아나기를 한 10번 정도 반복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이게 회기물이나 타임랩스물에서 주인공이 여러 번 죽어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멘탈이 바사삭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진짜 약간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내가 아예 혼자 아무도 모르는 세계에 혼자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내 삶에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면 사실 멘탈이 붕괴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결국 약간 제일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 나만의 계획을 세워본다면 근데 이거는 그런 죽는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거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설정이 더 들어가 있죠. 바로 생일에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데
생일은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죠. 자, 강다니엘에게 생일이란 어떤 의미인가? 저에겐 그냥 민증 찍힌 날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사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생일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 팬분들한테 생일 축하 받을 때가 제일 좋았긴 했어요. 왜냐면 진짜 제가 그때 한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로 축하 받아본 적이 없다. 왜냐면 전 생일날에 별거 안 하거든요, 진짜. 그렇다 보니까 매번 그냥 흘러가는 날인데 좀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니까 되게 특별한 날이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서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뿐. 내가 죽는 이유를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당연히 뭐 아무 생각도 안 들겠죠. 근데 이게 주마등이란 게 있잖아. 그 순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죽기 직전 몇 초 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어봐야 알겠죠?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될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 또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저는 사실 다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 의심해볼 정황은 많죠. 사실 아무리 내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상처를 줬을지 안 줬을지 모르니까. 자, 내가 그리고 하루를 이제 되짚어볼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핸드폰이 있죠, 뭐. 당연히. 메모장 열고 그냥 보고. 자, 내 하루를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어요. 제 하루를 잘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고, 오직 나만 이 상황을 타개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사실 누구한테 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은, 근데 매일 똑같은 날에 죽는다면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난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따지고 보면 나한테 VR 기계 씌운 다음에 그냥 전 세계 70억 명이 맨날 나를 죽이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누굴 믿어야 돼?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믿으면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슬프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하교할 시간이 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론 지루하고 나불한 것 같지만 보통의 평범한 하루가 가장 어렵고 특별한 일이란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각자 열심히 생활하다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자, 끝나면서 외칩니다. 들어가. 다니티와 함께할 내일이 너무너무 기대돼. 우리가 놀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니엘 스쿨. 자, 다니티 오늘 1교시 영화 감상이래요. 대박이지? 빨리 가자. 가정통신문 챙겼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다니엘 등교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도 쪽지통신문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숙제. 다음 상황 중 강다니엘이 참을 수가 없는 순간은? 자, 1번 스케줄 끝나고 집에 와서 간단히 뭘 먹으려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있다. 괜찮아 이거는. 2번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오늘 꼭 입으려고 했던 옷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 좀 쉽지 않지. 자, 3번 집에 들어와 보니 애정하고 또 애정하는 스파이더맨 피규어가 영문도 모른 채 혼자 쓰러져 있다. 살짝 스크래치가 난 것 같은데 쉽지 않네 이것도. 4번 자,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게 됐는데 실수로 그만 라면을 쏟아버렸다. 이것도 쉽지 않죠. 자, 어떤 상황이 제일 참을 수가 없을까요? 저는 옷인 것 같아요. 옷을 제일 참지 못합니다.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유는 사실 이게 뭐 계획인데 옷을 골랐던 것 자체가, 근데 없으면 좀 속상하죠, 많이. 자, 일상에서 강다니엘의 분노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보다 다혈질이에요. 저는 생각보다 다혈질이긴 한데
근데 진짜 많이 유해졌어요. 딱 24살 때부터 엄청 유해진 것 같은데 이게 저의 그 분노 버튼은 그거예요. 누가 봐도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는 걸 앞에서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좀 설득을 하고 좀 일리가 있게 타당하게 나한테 말해주면 그럼 당연히 나도 수긍을 하겠는데 뭐랄까 됐고 그냥 가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투 약간. 왜?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당당한 거랑은 좀 다르요. 별개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성적인 거는 그게 근거가 정말 말이 될 때 그래야 그 의견에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숙제 다 하면 부르는 친구 아시죠? 자, 파랑새 오늘의 가정통신문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스쿨 23번째 가정통신문. 다니엘스쿨의 모든 학우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는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상황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준비한 이번 체험 활동 의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활동명 내가 히어로가 된다면. 활동 내용 나는 어떤 히어로가 되고 싶은가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체험해 볼게요. 이만 총총. 자, 오늘의 가정통신문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히어로가 된다면. 자, 히어로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나는 어떤 히어로가 될까?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할까라는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자, 많은 영웅들 중에서 어떤 히어로가 되고 싶은지 캐릭터 3개를 꼽아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더맨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바란 이성향은 아니긴 해요. 뭐랄까 사실 피터 파커를 좋아하는 이유는 뉴욕 퀸즈 출신이죠. 퀸즈 출신이고 그런데 제가 또 뭐랄까 뉴욕에도 가본 적이 있고 그냥 뉴욕에 있는 사람들 뭐 어쩌다 만난 음악적으로도 기타적으로도 그냥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은 이거예요. 그냥 스파이더맨이 정서적으로도 유명하고 스파이더맨이 이제 그냥 유명하고 마블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히어로인 이유는 짠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막 오만 빌런들하고 싸우고도 그래 놓고도 이제 그냥 월세도 못 내고 그냥 맨날 찌질하고 여자친구한테도 찌질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줘서 그게 가장 솔직하고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되고 싶은 방향이 아니에요, 전혀. 저는 일단 아이언맨이 되고 싶네요. 왜냐하면 일단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 플러스 기술력까지 좀 더 진화했죠, 많이. 진화한 상태니까. 그리고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제 기준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기준입니다. 제 코믹스에 나오는 아이언맨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칼렛 위치. 이제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완다죠. 이제 근데 저는 코믹스 기준의 스칼렛 위치의 능력이 좀 탐나네요. 왜냐면 한 12개 넘지 않나 능력이? 일단.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막 그런 무서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3대 베놈, 3대였나 4대 베놈이었나? 그 스파이더맨 학창 시절 친구 이름 뭐냐? 플래시 톰슨. 플래시 톰슨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의 최애 히어로 중 하나 스파이더맨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스파이더맨이 된다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능력은 스파이더 센스죠. 그냥 모든 내 반사신경이든 운동 능력이든
곱절이 되고 배가 되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그리고 관절염도 없을 거 아니야. 막 몸에 있는 그 자연적인 치유 능력 자체도 되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능력으로 즐기고 싶은 액티비티는, 사실 이만한 능력이 생겼는데 뭐하러 스카이다이빙이나 뭐 서핑이나 이런 걸 뭐하러 해요. 그냥 내가 그냥 그걸 뭐라 하지? 웹스윙 하면 그냥 그거로 말 다 한 건데, 그냥 저기 청담 가가지고 그냥 고층 빌딩 있는 곳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다니면 그게 액티비티 자체인데, 딱히 즐기고 싶은 스포츠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무섭거나 멀미날 것 같아서 안 쓸 것 같은 능력은, 이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그에 맞게 바뀔 거 아니야. 네. 자,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세상이 아닌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일상에서 소소하게 쓴다면 어디에 쓸 겁니까? 저는 뭐 스케줄 늦었을 때 이제 혼자서 가겠죠. 그냥 그 정도? 자, 이제 스파이더맨이 실제로 했던 행동들을 한번 저에게 대입을 해볼게요. 자, 상황 1. 스파이더맨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TV쇼 출연이다. 저라면 스파이더맨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실 이게 만약 이런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 삶에서는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어떻게든 잡혀가지고 내가 평생 한 80년 동안 그냥 내 피부 조직 계속 떼서주고 막 화학용액 주사 맞고 막 그럴걸? 진짜로?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TV쇼에 만약 그래서 출연했다 치면 어떤 말 했을까요? 아, 저거 합성이에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저거 저 아니에요. 에이, 무슨 사람이 저렇게 날아다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랬을 것 같네요. 진짜로. 저는 일찍 죽고 싶지 않아요. 자, 그리고 상황 2. 스파이더맨의 기본 패턴. 사건을 해결한다. 그리고 일이 꼬인다. 그리고 스스로 한탄한다. 이게 순환골이잖아요. 자, 강다니엘이라면 어떻게 스스로 끊었을까요? 자, 실수와 불행이 반복되는 스파이더맨 스토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다면, 자,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스파이더맨의 이제 상황 꼬이는 거는 사실 그거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싸우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저 빌런을 이쪽으로 던지면 뭐가 생기고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안 해. 근데 그게 이 공간 지각 능력 중에 사실 이 스파이더맨 능력 중에서 제일 좋은 그 스파이더 센스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느라.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일이 꼬일 일이 없잖아. 그럼 이제 스스로 한타는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싸울 때 말을 안 한다가 정답일 것 같고, 자, 스파이더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제 인간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공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파이더맨 수트를 벗을 시간입니다. 우리 다니치랑 신나게 놀다 보니까 벌써 학교할 시간이 왔네요. 자, 앞으로도 저랑 과몰입해보고 싶은 가정 상황들 신청 및 제보해주세요. 보내는 방법은 강다니엘 플래닛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드릴게요. 들어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이 한 말이지만 멋있어서 한번 읽어봤어. 자, 그럼 이만 빠빠이. 우리가 놀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니엘 스쿨 타니티 학교 가서 가정통신문 챙겼지?
안녕하십니까. 강다니엘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도착했습니까? 하나, 둘, 서인의 너무 많아가지고 출석 체크는 자율로 할게요. 자, 그럼 이거부터 볼게요. 쪽지통신문. 오늘의 숙제. 강다니엘의 여름 TMI를 수집해 오시오. 1. 강다니엘은 어떨 때 여름이었다는 걸 실감한다. 에어컨 틀 때입니다. 자, 2. 다니엘은 여름에 꼭 이것을 먹는다. 밀면을 먹습니다. 자, 이제 3번. 다니엘은 여름 하면 이런 장면이 떠오른다. 해운대 바닷가가 떠오릅니다. 자, 4. 다니엘은 여름이 되면 이런 영화를 찾아본다. 여름에 좀 액션 영화가 땡기는 것 같아요. 액션 영화 장르를 찾아본다. 자, 5. 다니엘은 여름에 어떤 상태이다. 모기를 잡는 상태이다. 그쵸. 별로 안 좋아요, 여름. 자, 쪽지통신문 다 끝내면 바로 날아올 친구. 파랑새. 자, 가정통신문 바로 읽어볼게요. 다니엘 스쿨 24번째 가정통신문. 다니엘 스쿨에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놀러옵니다. 강다니엘의 절친이기도 한 미니언즈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이 찾는 것은 바로 대장. 미니언즈에게 어떤 대장이 되고 싶은가요? 일으켜보고 싶은 귀여운 소동도 있나요? 위트 있는 소란을 같이 일으키고 싶은 친구들, 여기로 바로 모여주세요. 끝. 자, 오늘의 가정통신문 요점 정리. 내가 미니언즈 대장이 된다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히어로가 되었다면 오늘은 귀여운 악당이 되어볼 텐데요. 무려 악당들의 대장입니다. 자, 일단 미니언즈와 저는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요. 이 친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귀여워요. 그냥 귀엽습니다. 귀엽고 움직이는 바나나인데 지들이 바나나를 좋아해요. 자,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나나죠. 자, 이 친구들이 몰려다니는 이유 아시나요? 얘들은 그냥 공생체 집단인데 그냥 항상 쥐라기 시대부터 멋있는 악당을 보스로 모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일단 악당인데 멋있어야 돼. 멋있고 생각보다 애들이 폭력적인 걸 안 좋아해서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약간 궤도키드 같은 느낌을 좋아합니다. 궤도 루팡.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미니언즈의 대장이 되어서 귀엽고 소소한 소란을 피워볼 예정인데요. 친구들 준비됐나? 오케이. 자, 첫 번째 소란. 미니언즈와 강다니엘이 놀이공원에 갔다. 이들이 가장 좋아할 놀이기구는? 얘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건 이제 자이로 드롭, 슬링샷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네. 약간 제일 익스트림한 것들. 왜냐면 얘들이 항상 그런 걸 좋아하긴 해요. 영화에서도. 미니언즈와 타면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건 저는 자이로 드롭 하겠습니다. 자, 간식으로 뭘 사줄까요? 얘들 추러스보다는 바나나 쉐이크 사주면 아주 좋아서 그냥 날뛸 것 같은데? 바나나 쉐이크 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을 한다면 어떤 걸 사줘야 할까요? 미니언즈에서 이제 바비였나? 케빈이었나? 몰라. 밥이 항상 곰인형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다들 곰인형을 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증샷은 어디서 남겨볼까요? 뭐 그냥 스티커 사진 찍는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한 50명 까가지고 찍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작전을 하나 펼쳐본다면 모든 애기들의 풍선을 터뜨려보고 싶어요. 왜? 악당이잖아. 해볼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란. 미니언즈와 마트에 갔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당연히 과일 코너겠죠. 거기 이제 바나나가 있을 테니까. 가장 먼저 달려갈 코너도 과일 코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코너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을까요? 이제 생선 이런 거 파는 데서 가장 오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해산물 코너? 나는 겁나 싫을 것 같은데 얘들은 겁나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소란. 사람도 나무도 길에 다니는 자동차들도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듯한 이 도시를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와,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장난일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사고가 엄청 나겠죠. 하지만 난 신경 안 써. 왜냐면 나 악당이니까. 네. 나와 미니언즈가 원하는 속도는 몇 배일까요? 한 5배 정도일 것 같아. 5배? 근데 이제 시간이 느리게 흐를수록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들이 있다면 몇 배 정도가 좋을까? 그러니까 뭐 0. 몇 배. 저는 사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진짜로 빨리 늙고 싶지 않아. 한 0.3배? 0.25는 너무 그렇고 0.3배 정도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자, 미니언즈에 우리가 있는 도시 서울을 구경시켜준다면 어떤 코스로 다녀볼까요? 얘들은 그냥 그 한강 오리배만 타도 좋아할걸? 그냥?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63빌딩에서 그 안전장치 한 다음에 그 밖에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자, 놀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미니언즈 모두 재밌었지? 오케이, 나도 즐거웠다. 자, 다니팅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그린사 하겠습니다. 들어가. 얘들아, 다음에 또 놀러 갈래? 놀러 갈 사람 소리 질러.